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사흘째 양자 토론 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박빙 판세에서 맞이한 이번 설 연휴, 민심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네, 두 분과 정치권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리는 일단 규정을 했고 문 대통령이 NSC를 수집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7번째죠.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지금 발사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례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북한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이거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북한이 왜 이렇게 새 벽두부터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가하고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해제될지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국의 대선도 겨냥한 그런 무력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바이든과 대선을 좀 겨냥한 시위로 보인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벌써 금년 들어서 7번째예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NS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위배라고 규정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7번째 도발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여태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해온 대북 정책의 결과가 사실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것 아닌가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이라는 허황된 얘기를 찾아가면서 해왔던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왔고 최근까지도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선제 타격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참에 저희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건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위배,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이렇게 규정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여차 역대 정부에서 쭉 봐왔던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좀 더 강한 어조의 반응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참에 이제 오늘 NSC를 통해서 저는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부 북한 주민들 말고 북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만 이게 국내 정치권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경계를 좀 갖고 있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반론을 좀 첨언을 한다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북한의 이제 무력 시위라든지 도발은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더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수 정권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는 남북 정상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양, 능라도 경기장까지 방문해서 거기서 직접 평양 시민들 10만 명을 향해서 연설하는 이제 그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그런 이제
결과도 만들었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남북 긴장 완화 시절에 직접적으로 남북 군사 충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가면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사라지느냐, 오히려 고조가 된다. 그건 이제 실제로 과거의 북한의 태도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배 교수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 두 분께 들어봤고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 11시부터 양자 토론에 관한 또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제를 나눠서 토론하자 민주당, 그리고 자유 토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견을 지금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협상으로 좀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뭐 제가 볼 때 결론은 뭐 뻔하죠. 결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TV 토론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무용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TV 토론에 대해서 싸움이라고 본인이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인 중범죄자다, 가짜다라면서 부정을 하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TV 토론을 해야 된다라면서 했는데 결국 이거는 TV 토론을 계속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TV 토론을 기피하는 그런 후보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역공으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미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양자 TV 토론은 안 된다. 사자 TV 토론 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상파 3사가 3자 내지는 이제 4자 TV 토론으로 정한 날짜가 두 날짜를 정했지 않습니까? 31일 그리고 2월 3일. 그러면은 이제 31일은 내일이니까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갔고 그러면 3일 날 이 사자 TV 토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더 이상 이 양자 TV 토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고리로 삼아서 사자 TV 토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선택하지 말고 국민 유권자들 존중한다면은 즉각적으로 사자 TV 토론에 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양자 토론은 볼 것도 없이 결렬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거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 양당이 우선은 내일 양자 토론을 하고 2월 3일 사자 토론을 하자고 합의가 돼 있어요. 합의가 돼서 이제 내일 토론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의 실무회담이 오늘 11시 회담을 포함해서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첫날 실무회담부터 사실은 주제를 정리해서 토론을 할 건가 아니면 양자 간에 충분히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토론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당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 아직 협의가 안 되는데 좀 전에 저희가 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거기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탄도미사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당 TV 토론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 교수님도 이제 그 현재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한 평가, 북한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또 물고 깊게 들어가면은 두 사람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깊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10분 동안 뭐 정치 얘기하고 10분 동안 경제 얘기하고 10분 동안 양 후보의 신상에 관한 얘기하자 이렇게 규정을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은 그거 말고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히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자는 데 좀 걸려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민주당이 처음에 특검하자고 했다가 또 그다음에 특검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김동연 후보와의 토론에 합의했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다가 또 그게 뭐 지지부진하고 또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을 한다고 했다가 또 지금 또 발을 오히려 빼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저는 또 말 바꾸기의 하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 늦기 전에 합의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토론회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배 교수님 말씀과는 달리 사실은 토론회를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토론회가 12월 초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 연말에 연합뉴스가 있었던 그 연애 프로그램 비슷한 데서 윤석열 후보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다숫자로 규정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돼 와서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그걸 지금 와서 주제를 국한하자고 하면서 토론회를 실무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또 말 바꾸기의 또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뭐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토론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3, 4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앞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사자 TV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 선거에서 소속이 5%라든지 10% 이상 득표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5% 이상 하면은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양자 TV 토론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양자 TV 토론은 안 된다라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은 물론이고 녹화 중계도 안 된다. 심지어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중계 방송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거를 사자 TV 토론 아니고 양자 TV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자 TV 토론하면은 양자 TV 토론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거는 법의 정신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KBS가 했더니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사자 TV 토론을 다자 TV 토론을 70%가 찬성하고 양자 TV 토론 27%밖에 찬성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양자 TV 토론 결렬을 이유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2월 3일 날 잡혀 있는 사자 TV 토론에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2월 4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상파에서 그동안에 방송 중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잡은 법정 TV 토론, 잡혀 있는 법정 TV 토론의 날짜가 21일이거든요. 그러면 20일 넘게 국민들은 판단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2월 3일 날 사자 TV 토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사자 TV 토론을 거부한다. 그러면 3자 TV 토론이라도 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사실관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양자 간의 토론회가 있고요. 2월 3일 날 사자 토론회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미 합의가 된 건이에요. 그러니까 2월 3일 사자 토론을 안 나오려 한다라고 하는 배 교수님 말씀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예.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이번 방송 토론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뭐냐면 방송국이 토론회를 주최를 하면서 일정 자격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다 초청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한 거지 특정 양당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무언가의 행위를 하는 건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선관위가 지금 어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양자 간의 토론회를 유튜브로도 토론 진행을 못한다. 그다음에 방송사가 녹화 중계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선관위의 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과 선관위가 똑같은 이유를 들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한간에 쭉 얘기가 되는 것처럼 선관위가 또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 정당의 의견을 옹호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령 예를 들면 저희도 이렇게 패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후보가 백브리핑을 소위 하게 되면 중간에 중계해 주잖아요. 그게 최근까지 계속돼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방송국에서 편성권에 의해서 판단해서 중계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 중계도 마저 못한다고 하고 이 건을 받아서 하는 방송사가 녹화 중계도 못한다고 규정하는 거는 저는 선관위가 굉장히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마지막.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는 토론회는 3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선거기간에. 그래서 2월 3일 4당이 합의한 토론회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그다음에 뭐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를 많이 하자라는 주장 때문에 이 4자 토론회도 어렵게 성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론회라고 규정을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라는 상황, 그다음에 경제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양강의 후보가 굉장히 신상의 문제로 그냥 대립하고 있는 상황. 예. 이래서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던 양자 토론, 사자 토론 이외에 법정 3자 토론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있어야 되는 양자 토론, 그다음에 2월 3일 있을 사자 토론이 네. 그냥 법정 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직선거법상 주어진 권한이다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 좀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아니요, 짧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 네. 말을 전혀 짧게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양자 TV 토론이 훨씬 낫고 사자 TV 토론하면 깊이 있는 토론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자 TV 토론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현재 두 사람이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 현행 공직선거법의 82조를 보면은 후보자 초청 TV 토론의 주최자는 언론사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당이 지금 주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당의 주체의 후보자 토론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선거의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결정조차도 부정하는 것으로 가면은 상당 부분 이거는 수위를 넘어서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사이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 어떻게 가고 있는지 봤더니 반등을 좀 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2달 만에 동률을 이루는 모습 화면에서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 양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조사 기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데요. 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갤럽 조사예요. 갤럽 조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한 조사인데 그래픽 추이상 쭉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상승세를 타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까지는 다소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다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0% 중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 이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도 좀 마찬가지로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 연말 연초에서 하락 바닥세를 치다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여요. 특히나 ARS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도 일부 나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 여기에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예. 안철수 후보도 지난주, 지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지금 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진 1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다른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이제 무너진 그런 상황까지 보여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박스권,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 안철수 후보의 10% 마지노선이 흔들리는 이게 특징을 갖고 있고 이번 설 연휴를 지나면서 네. 나올 조사가 제가 볼 때는 2월 14일, 15일 전 등록 이후에 대선 본격적인 공식선거 운동 이전에 나올 전체 분위기를 잡게 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각 지지율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어떤 배경 요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굉장히 선거 판세가 초박빙의 혼전이에요. 갤럽 네. 여론조사를 보면 동률을 지금 기록할 정도로 혼전인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설 연휴 지나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될 텐데 이 여론조사가 앞으로 막바지 대선 판세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TV 토론이 만약에 열린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TV 토론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21일 날 열린다고 해도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뭐 후보자 본인이라든지 후보자 배후 리스크와 관련된 이 후보들의 실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초박빙의 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 다 1%, 2%의 초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00표 차로 승부가 될 수 있다.
내지는 뭐 2표 차로 이기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초박빙의 전망은 동의하고요. 역시 이제 한 75%가 투표에 참여한다면은 네. 각자 진영의 지지자들이 40% 하면은 한 20%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 20%에서 군소 후보들이 한 12% 정도를 가져간다면은 나머지 한 8%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완전히 이제 중도 무당층, 결국 이 8%의 선택이 이번 대선에 승패를 좌우할 텐데, 그럼 이분들은 당파성하고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진영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이 코로나19 난국에서 과연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라는 대통령 후보의 능력을 보고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8%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면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또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나올 것 같은 게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도 분명 나올 거예요.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마지노선이 지났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뭐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좀 자강론을 띄우는 그런 분위기고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끝까지 박빙의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굉장히 그 공론의 큰 변수로 등장을 할 텐데 글쎄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부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순 되면 이제 공직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각종 홍보물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유세차도 있고 각종 광고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약이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 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앞서도 저희가 이제 지지율 그래픽 좀 봤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이제 45%권에도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만큼 유지되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설 이후 그다음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아니면 좀 다소 붙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좀 공론화될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다소 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의혹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성남 FC나 아니면 뭐 부인 관련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뭐 쇄신에 관한 문제들이 어떻게 규결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벤트,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필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제 하락세가 가속화될 거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단일화의 과정이 크게 없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후보의 우위로 끝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당내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무시 전략이에요. 심지어는 간이라 전략, 그래서 간보는 단일화라고 지금 평가절하하면서 굉장히 감정의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의 러브콜을 하는 심지어 이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무시, 압박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40% 정도는 윤석열 후보한테 가고 20%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거든요. 그러면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박빙의 선거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전략이 못 된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독자 완주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한 7, 8% 정도로 지지율이 하락해서 현실적으로 독자 완주를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누구하고 공동 정부를 가지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진정성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대놓고 무시, 한쪽에서는 존중.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DJP에 실제로 공동정부를 구성한 그런 성과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과연 누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날짜가 점점 가까워져 그렇죠. 오다 보니까 후보 배우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일부 행보 자체도 저희가 직접 목격을 해볼 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어떤 이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사실은 선거라는 게 온 가족이 다 모든 힘을 다 도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조그만 힘이라도 다 보태야 되는 상황이니까 배우자가 나와야 돼서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 상황 속에서 저는 배우자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네. 하고 있고 윤석열 씨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아직은 그 공개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요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당 내에서도 아직 김건희 씨의 공식적인 등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녹취록의 여진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관 그다음에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신상의 문제들이 오히려 선거 막판까지 크게 변수가 될 예정인 것 같아서 저는 뭐 배우자에 대한 변수가 지금 크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거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